추운 날씨에 오늘 영하 10도가 더 내려갔는데 세검정 성당 대단하십니다. 오늘 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 대림 특강이 있는데 신자분들 이렇게 몇 명 안 오시면은 참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꽉 찼습니다. 정말 세검정 성당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소문이 나 있고 이 성당에 훌륭하신 분들 신자가 많고 작가도 많고 우리 안재홍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정보원 조각가님도 계시고 우리 안병철 카톨릭 회장님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이 밖에 제가 알아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2023년도 9월 5일에 김대건 신부님 성상을 바티칸 베드로 대성전에 설치를 했고 9월 16일에 축성식을 하고 이렇게 한국에 왔고 한 3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부님 성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어떻게 작가가 선정이 됐는지 축성식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이 더 지나면 다 잊어버릴 텐데 3달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기억나는 대로 그 제작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신문에 난 이러한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게 아니라 제가 작업하면서 느낀 경험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위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밑에서 할게요, 제가. 바티칸 베드로 대성전에 우리 신부님이 모셔지게 되었는데 지금 위치는요 대략 요 정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나 뒤쪽은 사람이 가지 않고 설치를 해도 우리가 관광객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곳이 아니다. 뒤쪽은 갈 수가 없고 이 김대건 신부님이 모셔진 이 자리는 한 550년 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전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자리고 이 자리가 이 벽감이 만들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만들어지면서 여태까지 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느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 여기는 김대건 신부 자리야 하고 점을 찍어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태까지 이게 비어져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이 자리는 우리 관광객도 많이 다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분들은 최근에 어떤 분들이 보내주신 건데요. 외국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줬습니다. 이 자리는 그 수도의 창시자들만 놓여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란체스코 성인이나 도미니코 성인 이런 분들만 여기에 놓여질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러한 규칙을 깨고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놓여지게 되었고요. 여기 검정색 물이 나오는 게 그 뒤에가 교황님들 묘가 있는 곳이에요. 교황님들 묘를 보고 나오면서 바로 오른쪽 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님 모셔진 자리 바로 뒤쪽에 등을 마주하고 있는 데가 요한 바오로 2세가 거기에 묘소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시성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으로 이렇게 해주신 분인데 이건 우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위치해 있고 바로 그 옆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삐에따산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가톨릭 신자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국민으로서 또 어떤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이런 자리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요 사진은 이 신부님을 모시게 된 시작은 우리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님께서 바티칸의 성직자부 장관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추기경이 되셨는데 이분이 교황님께 건의를 해서 교황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교황님께서는 2014년에 한국에 오셨고 김대건 신부님이 탄생하신 솔메 성지에 다녀오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황님은 김대건 신부님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 추기경님께서 김대건 신부님 얘기를 하실 때 기꺼이 허락을 하셨고, 이제 우리 라자로 추기경님께서는 허락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진행을 할 분은 수석 사제로 있는 바티칸 수석 사제로 있으면서 장관으로 있으면서 추기경이신 마우로 감페티 추기경님이 건축과 예술을 총 담당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이제 교황님께서 이제 이러한 김대건 신부님 성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분은 바로 움직인 게 이제 이태리 작가를 공모를 하고 또 아주 유명한 작가를 선정하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한참 진행을 하는데 우리 라자로 추기경님께서는 한국의 성인을 한국의 작가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청난 이렇게 이야기와 토론과 설득과 이걸 해가지고 우리 추기경님이 이기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작가들을 이렇게 찾고 보니까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데가 중앙정보부 이상으로 뭐 이렇게 작가 수배하고 하는 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보니까 일단은 천주교 신자여야 되고 돌 작업을 잘해야 되고 이태리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태리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모형도 좋아야 되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그게 재작년 연락이 바티칸에서 연락이 왔는데 김대건 신부님상을 만드니까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저는 조각을 돌 조각을 한 50년 가량 해왔습니다. 1974년 5년 저는 7호학번인데 75년부터 돌 조각만 주로 해왔고 구상 작업을 해왔는데 제 작업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인체를 만들어도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왔는데 한 2년 반 정도 전부터 한덕은 복자상을 만들게 되었고 성인 되기 전에 복자님, 그 다음에 대전교구청에 김대건 신부님상을 그걸 만들자마자 김대건 신부님상을 돌로 2m 20을 이렇게 재료도 사이즈도 정해주면서 그걸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에 그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작업을 안 했는데 한덕은 복자님 상을 하고 바로 김대건 신부님 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김대건 신부님 상을 만들자마자 정화상 바오로 성인을 또 수원의 버드레 성당이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어요. 정화상 바오로 성인을 만들자마자 바티칸에서 김대건 신부님 상을 만드니까 자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대전교구청에 만들어진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모형을 달라고 그러고 또 다른 몇 개의 모형을 달라고 해서 정화상 바오로 성인과 한동훈 복자님 상은 한 40대 정도 되는데 연세가
우리 김태건 신부님은 25살에 돌아가셨어요. 24살에 신부가 되셔가지고 25살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젊으신 모습으로 만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정화상 바오로 성인과 한덕은 복자님상을 얼굴을 좀 젊게 해가지고 모형 3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제가 보낼 자료가 있고 보낼 모형이 있어가지고 보냈는데 그 3개를 전달받고서는 바티칸으로 들어와서 심사를 받으라 하고 해서 바티칸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1개를 더 만들어서 들고 갔어요. 그래서 모형 4개를 가지고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엄청 까다롭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이렇게 만드냐, 그 다음에 설치를 할 때 어떻게 운반을 할 거냐, 뭐 하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또 질문을 하고 하는데, 이 자리에 제가 또 마침 저는 1981년부터 90년까지 이탈리아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또 유학을 거기 다녀왔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작업을 한 공간이 제가 유학 생활을 10년을 한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신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이 모형 4개를 가지고 갔는데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그 벽감을 가서 보는데 벽감을 제가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한 열흘 동안에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지금 제가 가져간 모형에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니까 가로 세로가 맞는 거예요. 4개가 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안 맞으면 또 다시 해야 되고 복잡한데 이 4개의 모형이 어떤 것을 해도 그 자리에 비율이 맞아요. 참 그것도 신기하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여기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1차 심사고 여기 2차에 제가 뒤에 배경을 만들고 사이즈를 그래서 이제 377이라고 높이 377 가로는 183이라고 하는 사이즈가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이걸 어떻게 설치할 거냐, 어떻게 운반할 거냐 하는 이야기까지 다 하고 2차 심사에서 이 사람들이 놀랐죠. 벽감을 열흘 만에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심사를 받으니까 그리고 제 집사람이 통역을 했는데 저도 말을 할 수 있지만 제가 하는 것보다는 집사람이 여기서 미술사를 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언어가 낫기 때문에 통역을 했어요. 그래서 통역을 잘해가지고 여기서 2차 때에 제가 작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주교 작가 선정은 바티칸에서 하고 우리 주교 회의에서 제작비를 보니까 이렇게 16개 교구에서 이렇게 모아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그쪽에다가 제작 경비를 지원하게 되었죠. 그리고 주교 회의에서 작년 10월 13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저는 아까 7월 28일 날 2차 회의가 있었고 8월 1일부터 바로 돌 구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까라라인데 이제 제가 이 동네는 10년을 여기서 작업하고 왔다 갔다 돌 찾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국보다 더 익숙해요, 제가. 그래서 그러나 3m 77 정도의 조각을 하다 보니까 돌을 4m가 넘어야 돼요. 근데 4m 넘는 돌이 없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무늬가 없어야 되고 또 크랙이나 금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주 깨끗한 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5개월을 걸려서 이 돌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신기한 게 제가 여기 까라라 미술대학을 81년도부터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 까라라 아카데미 교수가 되고 밀라노 대학 교수가 되고 또 이 동네에서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는 작가들이여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친구가 한국 성인을 만들어서 베드로 성전에 이렇게 모셔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나서서 돌 찾는데 도와주자.
해가지고 이 수십 명의 그 동창들이 나서가지고 발벗고 나서서 이 돌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여기서 돌을 찾고 그랬어요. 그래서 1년 걸리고 뭐 6개월 걸리고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대리석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조각을 하는 것을 돌 속에 갇혀져 있는 인체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 돌을 찾으면서 김대건 신부님이 갇혀져 있는 돌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돌을 찾아서 썼어요. 근데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돌은 미켈란젤로의 돌보다 더 좋은 돌을 찾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채석장에도 하고 돌 썰어져 있는 데도 하고 주문도 하고 해가지고서 정말 아주 양질의.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사람의 속마음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돌 조각을 하는 사람들은 돌 속은 더 할 수 없다고 해요. 밖에서는 멀쩡한데 속에서 무늬가 생기고 크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돌은 속에서 작업을 하는 끝날 때까지 무늬도 안 나오고 크랙도 안 나왔어요. 찾았을 때 돌 무게가 대략 한 40톤 가량 나왔습니다. 이 돌을 찾으니까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정말 귀한 찾기 어려운 돌을 찾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 돌을 찾고 제가 주일마다 거기 다니는 그 성당에 주임 신부님을 모시고 축성식을 받았죠. 축성식을 받은 이유는 돌 속에 크랙이나 금이 안 가고 무늬가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신부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그 축성식을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 끝까지 무늬도 없고 크랙도 없는 그런 돌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업한 곳은 여기인데 피에트라산타, 까라라하고 피에트라산타하고 가까워요. 돌은 까라라에서 찾고 작업은 피에트라산타에서 한 겁니다. 피에트라산타라고 하는 이름이 성스러운 돌이라는 뜻이에요. 피에트라가 돌이고 산타는 성스럽다는 얘기인데 성스러운 돌이라고 이 조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도 조금이에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돌을 팔거나 조각을 하거나 조각